네,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이었죠. 홍경표 기자와 함께 이 시간에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세계 4위권 진입이 코앞이다라는 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서영태 기자도 이 방위 산업 박람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우리 K방산 기술력의 현장을 생생히 담아왔다고 합니다. 네, 이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속속 들리고 예. 있는데요. 저희가 서영태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 기자 수고가 많으셨는데 요즘 각광받고 있는 진짜 말씀드린 K방산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도 대규모로 늘렸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혹시 모르는 이제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려고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무기 수출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를 등 이런 계열사들을 거느린 한화그룹이 또 잠수함과 전투함을 만드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면서 또 한국의 로키드 마틴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방 자유진영이랑 러시아, 중국 등의 대립으로 국제 정세에 자욱한 안개가 드리웠는데 그러면서도 글로벌 방위 산업이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고 또 우리나라 방위 산업 지형도 변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이번에 방위산업전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이게 국내외 방위산업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예, 저도 이러한 방위 산업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기고 또 마침 이런 전시회가 열려서 현 주소를 취재하기 위해서 지난달 아시아 최대 방위 산업 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 2022에 다녀왔습니다. 네. 국내 350여 방산 기업이 참가한 전시회였고요. 여기서 제일 제 눈에 돋보였던 거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죠. 바로 AI, 인공지능이었는데요. 국내 업체가 미래 전장의 주역이 될 AI가 탑재된 첨단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상 깊었던 그런 무기 체계와 기업들을 오늘 좀 차례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겠는데 아무래도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이런 무기들이 좀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요? 예, 정말 좀 제일 먼저 재밌었던 제품은요. 네. 우선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회사가 만든 사족 보행 로봇이라는 매우 지금 화면에 비슷한, 나오는 예. 강아지 같은 그런 무기예요. 굉장히 저희가 좀 신기한데요? 본 적이 있는 로봇입니다. 예. 네. 이 매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로봇이랑 매우 비슷한데 또 다른 면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 군용 사족 보행 로봇인데 관람객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 부스에. 예. 일단은 개의 모습을 닮았는데 이 그렇죠. 로봇에 이제 자율주행 등 AI 기술을 예. 갖췄는데 최첨단 자율주행에 사용하는 엔비디아 칩을 네. 탑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산악이나 사막, 얼음, 험난한 이런 야전에서 지금 물에서도 지금 뛰어다니는데 네네. 그렇군요. 험난한 야전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고 이런 개 모양의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 장점이 뭐냐면은 바퀴가 달린 그런 궤도 차량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계단도 올라서고 험난한 지역 어디서든 갈 수 있으니까요. 예. 무게가 그래도 한 50kg 정도 돼요. 저도 한번 좀 밀어봤는데 굉장히 묵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묵직한 제품인데도 초당 한 3m 속도로 민첩하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면은 10km 이상을 뛸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이 고스턴 로보틱스 관계자를 또 인터뷰를 했는데 네. 또 장점 하나가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듯이 네. 그냥 로봇 다리랑 부품을 그때그때 손쉽게 그냥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군사 작전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로봇도 피해를 입고 타격을 입고 그렇겠죠. 부품의 어느 일정 부분이 부서지고 하고 다리가 손상이 가하기도 할 텐데 네. 그냥 야전에서 전투 현장에서 바로 다리를 갈아 교체하면 끼우고 되겠네요. 교체하고 네. 바로 또 임무 수행이 가능한 그런 식의 모듈화가 돼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또 보여드렸는데 하드웨어도 훌륭한데 네.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AI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에 좀 방점을 찍는다고 이제 회사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제 또 자랑을 하셨던 게 로봇이 땅을 딱 딛고 섰을 때 네. 로봇이 이제
다리가 이제 받는 힘 같은 거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다고 해요. 네네. 이 센서로 이제 인식한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러면서 로봇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균형 감각이 예. 있는 로봇이네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언젠가 영화에서 봤던 모습들이 점점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그렇죠. 가끔씩 하게 되는데 네. 방금 그 영상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저희가 제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기업이 좀 눈에 띄었는지 이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예, 뭐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이 회사의 제품과 이 기업이 또 눈에 띄었고 또 다른 또 제품과 또 기업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번 전시전에서 우리 기업 중에서 하나그룹 계열사들이 이제 전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열었어요. 가장 중진부,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열었는데 하나그룹 최첨단 무기 어떤 위용을 또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하나디펜스는 이제 자율주행 등 AI를 기반으로 설계한 이제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을 이제 공개했는데 이제 위험이 많은 전장 상황에서 수색이랑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또 전투 물자 등을 운반하는 이제 저 화면에 보시는 네. 저 차량인데 바퀴가 네. 6개 달린 무인 차량입니다. 어. 일단 미래 전장에서 이제 스스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종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인명 손실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디펜스 관계자는 민간 자율주행 차량,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민간 자율주행 차량은 이런 포장도로에서 주행을 하는데 군용 자율기동 차량은 험난한 환경에서 기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 발전됐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자율주행이라는 용어 대신 자율기동이라는 용어를 또 쓴다고 자율기동. 예. 또 자부심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예를 들어서는 이제 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앞에 덤불이 있을 때 네. 민간 자율주행 같은 거는 덤불을 딱 인식하고 장애물을 인식하고 우회를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데 네. 이 하나 디펜스의 다목적 무인 차량의 경우는 딱 센서를 통해서 그 장애물을 딱 인식하고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극복이 가능한 장애물인지 이제 뭐 시멘트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덤불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덤불이다 하고 딱 인식을 하면은 네. 그럼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다. 그러면 이제 돌아서 나가는 거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민간 자율주행 차량이랑 또 기술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고 발전된 측면이 있다고 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무기도 점점 더 ICT 기술로 인해서 상상도 못할 네.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정말 그 서 기자 얘기대로 현장에 최적화된 기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놀랍습니다. 예. 또 어떤 기술이 탑재됐나요? 또 저 무인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아주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원격으로 운용도 가능하고 자율주행도 가능한데 그렇겠죠. 원격으로 운용을 하다가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예. 네네. 뭐 군생활을 다 해보셨겠지만 군생활에서 제일 답답한 게 통신 안 터질 때 제일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통신 장애 발생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이게 출발점으로 바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복귀 기능을 갖고 있다. 통신이 단절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통신이 안 되니까 예. 그냥 바로 그냥 복귀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자율복귀 기능을. 자율복귀 기능으로. 예. 또 AI 기술은 또 자율주행에만 또 적용되는 게 아닌데 네네. 이 차량에 이제 소리를 인식하는 어떤 장치를 이제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네. 뒷부분에 그 장치를 탑재를 하면은 전장에서 적군의 총성을 그 장치가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딱 하고 적군의 위치를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총성이 남쪽에 있으면 남쪽에 있는 걸로, 그렇죠. 북쪽에 있으면 북쪽에 있는 걸로 이렇게 위치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알아서 그쪽 방향으로 총을 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아니 근데 PR을 어떻게 식별을? 뭐 그런 기술도 뭐 그렇겠죠. 감안을 했겠죠. 그 부분도 물론 다 감지가 될 것인데 예. AI 기술이 이런 AI 기술도 이제 강점이라고 이제 하나디펜스 관계자께서 연구원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었습니다. 예. 한화가 내놓은 방위산업 제품들 정말 놀라운데 네. 현대위아에서도 뭐 인상 깊은 기술들을 좀 내놨다고요. 예, 맞습니다. 현대 위아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기술로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는 안티 드론 시스템 ADS라는 시스템을 또 선보였습니다. 이게 말하면 군대 군사용어로 쓰면 지대공 방어 시스템. 그렇죠. 지대공 방어인데 네. 이제 AI 이제 드론을 이제 타겟팅해가지고 방어하는 또 드론이 날아오니까. 그렇죠. 또 여기 또 AI 기술이 또 적용이 또 많이 됐어요. 예. 예를 들면 AI가 이제 적군의 드론을 딱 정밀하게 식별을 합니다. 네. 식별을 하고 저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저런 센터인데 식별을 하고 AI가 또 그 드론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럼 드론 관련 데이터를 계속 자동으로 처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또 사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네. 저 센터 위에
총기를 보셨을 텐데 네, 이 네, 총기를 네. 자동으로 사격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AI 기술이 여기서 또 잘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일단 드론이 어디에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방향.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궤적을 또 이제 예측해야 되고 경로를 예측해야 되고 또 그 날아가는 궤적에 맞춰 탄을 또 정확하게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맞추는데 또 AI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하늘을 나는 저 물체가 적군의 드론인지 아니면 그냥 날아가는 기러기인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의 드론인지 예. 뭐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이제 모션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고 설명해요. 다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렇겠죠. 아 이게 딱 적군의 드론인 게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적군의 드론 어떤 모양인지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네. 딱 그 모션을 다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네. 기존에는 이제 적군 드론이 이제 침투를 했다면은 네. 뭐 병력이 이제 눈으로 이제 딱 보고 그리고 입으로 이제 또 보고를 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쏠까 말까 이렇게 결정했는데 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대유와 ADS를 활용하면은 그냥 실내에서 그냥 원격으로 감시를 하고 실시간으로 타격을 하는 그런 겁니다. 예. 그렇군. 역시 서 기자가 예. 그 장교 출신이라 굉장히 작전 장교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처음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전과에서 장교를 했죠. 작전 장교는 소령이 보통 하고 아. 저는 중위전을 아, 했습니다. 제가 장교가 아니라서 몰랐습니다. 어쨌건 예. 이 분야에 좀 해박한 눈빛이 지금 네. 예. 굉장히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한 것 느껴졌습니다. 같은데 예. 네.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드론 관련해서 식별 기술은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에요. 예. 예전에 우리가 일반 이 사람이 전투를 할 때는 전투기가 날아가면 날개 모양이라든가 그쵸. 뭐 무늬라든가 이런 걸 보고 식별하는데 이걸 드론에다가 알고리즘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다 그래서 학습을 구별할 했다고 수 합니다. 있게. 예, 이게 네. AI가 다 학습을 해가지고 네. 아 저게 어떤 드론인지 우리 드론인지 적군의 드론인지 드론 중에서 어떤 기종인지 네. 다 학습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AI가 지배할 미래 전장에서 이 방산 기업, 예. 방산 기술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결국은 ICT 정보 기술 싸움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이 방산 기업의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새롭게 내놓는 제품들도 있지만은 기존의 정보통신 기업들, 특히 또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들 이제 방산 쪽으로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정보통신 기술들이 이제 미국의 또 첨단 강국을 육성하는데 이제 자신들의 기술을 많이 제공하고 또 수주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구글 측은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요 군 기관의 정보를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네. 미 국방부의 합동 전투 클라우드 역량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그렇게 총력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외신은 이제 구글의 이제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5년간 90억 달러짜리 계약을 공동으로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했습니다. 네. 원래 기존은 이 프로젝트가 원래 제다이라는 이름으로 좀 진행되다가 제다이, 예, 스타워즈 원래, 제다이. 그러다가 이제 뭐 아마존이랑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분쟁이 있고 하면서 이제 엎어졌던 예. 프로젝트인데 다시 또 이제 클라우드 이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미 국방부의 증강현실 헤드셋을 이제 12만 대를 제공하겠다고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220억 달러어치라고 하는데 이 헤드셋을 쓰고 있으면 이제 증강현실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여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이제 각종 정보를 이제 병력이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이게 기술이 근데 아무리 좋아도요. 이게 실전에 또 이제 적용되는 건 조금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사실 뭐 전쟁 상황이 아니고서 이게 또 실제로 투입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죠. 이게 최첨단 기술을 실제로 이제 좀 시험해 본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뭐 시험해본 사례가 뭐 많은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또 사례를 좀 제가 들려고 봤는데 네. 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른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침공에 대응해서 터키산 자율주행 드론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드론이라는 거는 널리 전장에서 쓰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는 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또 자폭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러시아산 무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분분하는데 이게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AI를 이제 또 전략적 우선순위로 또 러시아는 삼고 있어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7년에 AI의 리더가 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면서 AI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투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건지 뭐 굉장히 뭐
얹었습니다, 솔직히. 네, 이뭐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이런 최첨단 무기들이 테스트 베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무섭기도 합니다. 디스토피아 영화라든가 미래의 공상 SF 영화 보면 네. 이미 이런 상상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맞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뭐 생각난 영화가 언뜻 생각은 납니다만 뭐 엘리시움, 맷 데이먼 나왔던 그 영화라든가 이안 맥그리거 나왔던 아일랜드 이런 데 보면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맞아요. 무기들이 미래 무기들이 상당히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영화지만 구현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로 이제 다가왔다라는 게 계속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뭐 적에 날아가는 기러기인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죠. 뭐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유의해야 될 점들도 많을 것 같고요. 좀 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가 신기하네 정도였는데 또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좀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살상에 이제 AI가 쓰이게 되는 거니까요. 네. 사실 어떤 무기의 어떤 자동화를 넘어가지고 AI가 이 사람을 죽일지 말지 판단을 이제 그렇죠. 하게 된다는 것은 또 많은 또 윤리적인 또 질문을 좀 갖고 오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AI가 이제 미래 전쟁의 이제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을 또 전시전을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AI가 내린 결정이 이제 전면 핵전쟁 같은 그런 대재앙을 이번 세기에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떤 서베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한 3분의 1이 뭐 이런 우려를 표했고요. 네. 또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한 탑재된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이제 막 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스티븐 호킹 박사 유명하죠. 물리학의 스티븐 호킹 네. 박사. 그 박사도 한 콘퍼런스에서 과거에 AI의 등장에 관해서 우리 문명사 중에서 최악의 사건일 수 있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유튜브 영상으로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 얘기 코멘트를 들었어요. 예. 굉장히 소름 끼치고 동의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우리 사회가 이제 AI 발전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뭐 그런 얘기였는데요. 스티븐 호킹 박사뿐만 아니라 뭐 과학계 뭐 지성인들도 비슷한 목소리 많이 내고 또 산업계에 이제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와 이제 우주 기업 스페이스X를 또 네. 경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AI가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AI를 어떻게 컨트롤하냐가 문제인데 이게 정말 전쟁에 투입돼서 이게 정말 양산화돼서 보편화된다면 네. 진짜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모두 이 시청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걱정은 됩니다.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AI 군사 혁신이라는 게 결국 한 발 빼고 있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 처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동아시아의 그 강대국사에 끼어 있고 또 휴전이라는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혁신은 계속 지속하자 이런 주인가요? 예, 그럽니다. 당연히 이제 뭐 윤리적 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지만은 네. 우리 방산업계랑 이제 정부가 AI를 활용한 군사 혁신을 늦출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미국이나 뭐 중국, 뭐 러시아의 주변에 있는 군사 강국들이 전부 다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을 발빠르게 국방에 이제 접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뭐 거기 뒤처질 수는 없는 문제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군도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첨단 과학 기술과 AI를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방혁신 4.0 세미나에서 네. 한반도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또 언급하시면서 경쟁 우위의 AI 과학 기술 강국을 건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또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통해서 전투력을 증강하고 또 병력 중심에서 첨단 무기 체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또 첨단 이제 지능 정보 기술의 국내 적용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먼저 AI 관련 업무와 기능을 또 통합한 국방 AI 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연구 개발과 투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또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획득 체계를 또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클라우드 및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터와 초고속 유무선 통신망을 네. 조기 구축을 하고 2026년까지 국내 AI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약 1,000명 양성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기 때문에 이 K방사는 이걸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잘 해내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우리 방위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서영태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풀어보는 언박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